4월 30일부터는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얘네 둘이 동시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 정도 빠졌죠. 오늘 그래도 꽤 빠졌어요. 현물 ETF가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이더리움은 잘 버티더라고요. 잘 버티다가 오히려 약간 플러스가 됐습니다. 홍콩의 ETF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바닥을 찍은 건가 하는 기대감을 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쇠기형을 탈피한 것처럼 보이죠. 원래 하락쇠기형은 상방으로 돌파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긴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또 비트 가격이 좀 떨어졌었죠. 네, 오늘 좀 꽤 많이 여기서 떨어졌어요. 어저께만 해도 한 65,00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쭉 미끄러져 가지고 62,000, 63,000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는 이유는 요즘엔 대부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블랙록이 계속 0표 클럽이거든요. 000 이게 유입이 되게 많았었는데 무려 72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유입이 있었는데 유입이 이제 끊어진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피델리티거든요. 피델리티는 이틀 연속 마이너스죠. 이것도 좀 뼈 아픕니다. 피델리티가 그래도 그동안은 좀 되게 효자였잖아요. 큰 역할을 해줬었는데 마이너스에 거기다가 비트와이즈까지도 비트와이즈가 그래도 꽤 잘해줬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크는 어저께 마이너스가 꽤 컸는데 오늘은 그래도 아주 약간 플러스, 유일한 플러스예요. 오늘 그 ETF 중에서 아크만 540만 달러 아주 귀엽죠. 아주 조금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거나 다 00000 0표 클럽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블랙록인데 블랙록이 아이비트죠. 아이비트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떡하나 요런 게 좀 살짝 걱정이 이제 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않으면 그래도 나름 선방할 것 같은데 블랙록이 진짜 플러스 아니어도 좋으니까 마이너스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피델리티도 마찬가지고. 이 녀석들아 마이너스만 좀 내지 말아라. 이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요쪽이 GBTC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죠.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뭐 시종일관 쭉 팔고 있죠. 얘네들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옛날만큼 크진 않아요. 크다고 해봤자 1억 3천만 달러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평균이 2억 달러 넘게 막 팔고 있었는데 조금 작아졌죠. 근데 이제 물량이 제가 알기로 반 정도는 덜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GBTC 물량은 이제 반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매도세가 좀 커봤자 요 정도이지 않을까. 예전에는 아주 클 때는 이렇게 6억 달러만큼 매도세를 보였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낌상 좀 전반전 끝?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전반전이 끝난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트위터에서 갖고 온 건데 이거 에릭 발추나스가 블룸버그에서 ETF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72일간 넷으로 그러니까 유입 유출량 계산해 봤을 때 72일 동안 유입량 보면은 역대 ETF 전체 통튼 거예요. 아이비트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억 달러 되겠죠. 그리고 한 피델리티, FBTC가 피델리티인데 거의 10억 달러 정도 되죠. 한 9억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크비, 이거는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고 비트비는 비트와이즈 현물 ETF입니다. 얘네 넷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탑 8에 4개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ETF 중에서 최고치에 4개나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 잘 보면은 GLD가 있습니다. 골드죠, 골드. 금 ETF도 2004년에 출시된 다음에 진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20년 동안 횡보하다가 한 7년 동안 한 5배인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 금 ETF가 이제 코딱지만큼이죠. 근데 요거는 요거 하나일 뿐인데
물론 요거 말고 다른 금 ETF도 몇 개 있겠지만 얘네들을 다 합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비토도 현물 ETF 쪽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아주 히트 상품이다. ETF계의 대변혁을 이뤘을 만큼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3일 정도는 뭐 쉴 수도 있죠. 네, 큰일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블랙록이 아니었으면 반감기도 되기 전에 한 73K, 전고점이 69K였는데 전고점을 진짜 훌쩍 넘겼죠. 물론 지금은 다시 빠져서 63K까지 빠지긴 했지만 이 블랙록이 아주 큰 일을 한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날 마이너스만 나오니까 그레이스케일 너무 미워하는데 사실 이 그레이스케일이랑 블랙록이랑 둘이서 미국의 현물 ETF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해서 이겼죠. SEC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현물 ETF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을 너무 미워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팔아대니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덕이 꽤 컸습니다. 사실 뭐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홍콩에서 현물 ETF가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한 3일 있으면은 4월 30일부터는 홍콩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얘네 둘이 동시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원래 당초 뉴스에서는 이더리움은 5월부터 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이게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처음에 이게 홍콩에서 거래가 되자마자 막 물밀듯이 막 자금이 유입되고 막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뭐 한 달에서 3달 정도? 그럼 뭐 5, 6, 7월 정도? 요때부터 유의미하게 자금 유입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홍콩 ETF를 기대하고 있긴 한데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입량이 적으면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다 내려놨습니다. 기대치를 낮춰야지 투자할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마음 편하고자 저는 기대치를 완전히 낮췄습니다. 뭐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나 잘 돼서 오르면 그냥 뭐 고마운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어차피 미국에서 잔뜩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특별할 게 없는데 이더리움은 좀 얘기가 좀 틀리죠. 유의미하게 거래되는 첫 현물 ETF라고 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는 아직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없잖아요. 물론 5월 달에 승인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희박하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는 언제 승인되냐? 블랙록에서 그 마지막 마감 기일이 8월 7일이거든요. 8월 7일. 요때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비트와이즈 5월 23일은 거의 다들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7일은 블랙락 형님이 신청을 했으니까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차트를 보면서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비트코인이 1% 정도 빠졌죠 오늘. 오늘 그래도 꽤 빠졌어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좀 빠졌는데 이더리움은 잘 버티더라고요. 잘 버티다가 오히려 약간 플러스가 됐습니다. 차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꽤 올랐죠. 그러니까 3,000달러는 당연히 안 깨졌었고 한 3,070달러까지 빠졌다가 거의 한 100달러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더리움 100달러가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좀 홍콩의 ETF 뭐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싶으면은 이더리움 BTC 차트를 좀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이낸스 차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1시간 봉이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물론 이렇게 ABC로 올라서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림이긴 한데 뭐 어쨌든 계속 줄곧 내리기만 했거든요. 뭐 보세요. 되게 불쌍하잖아요. 이더리움 보면은 저도 이더리움이 수량이 좀 있는데 이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얘 맨날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지? 좀 가슴이 아픈 녀석인데 그래도 좀 바닥을 찍은 건가 하는 기대감을 주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이버전스 같은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4시간봉 다이버전스는 안 걸렸네요. 아쉽게. 일봉으로도 이거 좀 어거지네요. 네, 다이버전스가 걸리진 않았네요.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좀 바닥은 좀 찍은 모습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닥이 한 4월 14일, 15일 뭐 요쯤인 것 같아요. 홍콩에서 ETF 승인 난 날이네요. 네, 요때가 거의 바닥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0.5도 안 돼요. 네, 0.4대거든요. 그래서 0.4991 요 정도가 된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을 사라는 뜻이냐?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다. 네,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더리움이 그렇게 나쁜 녀석이 아닌데 좀 인기가 좀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락세가 오히려 더 셌던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5월 23일 날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죠. 네, 여러분들이 볼 땐 어떻습니까? 네, 제 눈에는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락쇠기형을 좀 탈피한 것처럼 보이죠. 네, 원래 하락쇠기형은 상방으로 돌파하면 위로 올라가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차트는 차트일 뿐이니까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저는 뭐 비트코인도 들고 있고 이더리움도 들고 있는데 뭐 아직은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뭐 둘 다 들고 가려고 하고요. 혹시나 네, 매도를 하게 되면 방송에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손절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2024년은 투자하기 좋은 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비트랑 이더를 팔면 제 생각엔 그러면 뭐 언제 투자하나 싶어요. 네, 지금 같은 데 투자 못하면 앞으로도 코인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좋은 때는 네,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솔라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솔라나 가격은 어떠냐? 이걸 보면은 얘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 아니죠. 아까 이더리움은 네, 끝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솔라나로 보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쯤 있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올라가고 있는. 근데 솔라나는 계속해서 네, 여기 정점 찍은 다음에 쭉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3월 14일쯤 되는데 아니 비트하고 이더리움은 빠지는데 지 혼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솔라나가 지 혼자 210달러 찍고 그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조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가 얼마나 그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이 차트를 보면은 네, 자세히 알 수 있죠. 작년에 한 10월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10월부터 진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9월부터 한 3월까지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한 4, 5배 더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한 3배 정도 됐다고 치면은 솔라나는 한 10배 정도 된 거죠. 네, 엄청나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힘이 정말 좋았어요. 네, 가장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슈퍼스타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네, 솔라나를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뭐 BNB까지 사실 얘네들은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른 편이었어요. 얘네는 상태가 되게 좋은 편이죠. 근데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물론 스택스나 그런 조그만 코인들도 몇 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얘네들은 네, 특별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금 작은 코인들은 지금 네, 엄청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초보라고 하면은 네,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만 하면 좀 뭔가 아쉽다 하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비율을 한 10대 1 정도로 네, 요 정도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